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공격수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신뢰,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FC의 18살 유망주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B클럽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도 무려 7천만 유로라는 아시아 축구 선수 역사상 최고액 이적료에 제안을 한 팀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인지 프랑스 매체의 보도 원문을 살펴보고 또 해당 팀은 어떤 팀이 유력한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축구계 이적 시장에서 돌고 있는 한준TV가 독점적으로 취재한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명 기자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풋 메르카토의 조수에 카세 기자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프리미어리그의 한 팀이 무려 7천만 유로에 달하는 엄청난 이적료의 대형 계약을 제시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강인 선수 역시 현재 파리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파리를 떠날 생각이 없다. 그래서 현재 이 제안은 일단락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수에 카세 기자가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위터상에서 메인에 올려놓을 정도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본인이 자부하고 있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쓴 기사인데요. 7천만 유로는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축구 선수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금액이며 전 세계 축구 선수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1,056억 원, 1,000억 원이 넘는 몸값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가치가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보도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이강인에게 7천만 유로에 제안을 했다. 파리 생제르맹이 한국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인상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시즌 프리시즌 첫 훈련 소집일이었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푸아시 훈련센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올 여름에 러시아 클럽 크라스노다르에서 2천만 유로에 영입한 러시아 골키퍼 마트비 사포노프와 더불어 지난 겨울에 이미 영입을 확정해 놓았던 브라질 유망주 미드필더 가브리엘 모스카루드 등 합류한 선수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우 현재 파리의 이적 장부에 기록된 새로운 영입 선수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며 파리 생제르맹은 나머지 선수 영입과 또 이적을 위해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2명의 선수 영입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나갈 선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음바페가 올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기 때문에 음바페의 공백을 대체할 전방 공격수 득점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킬리안 음바페를 대체할 선수가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 파리 생제르맹은 젊은 인재에 대한 거액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풋 메르카도의 취재에 따르면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한국 대표 선수 이강인 영입을 위해 7천만 유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 출신 공격수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에 2,200만 유로에 영입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즉 파리는 1년 만에 이강인 선수를 두고 물론 프랑스 리그,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드 샹페온까지 자국 전관왕 및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좀 보내긴 아쉽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7천만 유로를 받고 보낸다고 해도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이고, 또 음바페 선수를 통해 있을 수 있었던 이적료를 거두지 못하고 내보낸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서울에 파리의 공식 샵을 출범시키고 또 한국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를 향후의 에이스로 좀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잡고 싶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왕 23경기에 출전해서 3득점 4도움을 기록한 이 23살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은 이미 잉글랜드 클럽의 제안을 거절했고 다음 시즌에도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파리 구단 관계자들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파리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당분간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단 관계자의 설득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 본인도 현 시점에서는 굳이 이적을 원치 않고 있다. 조금 더 파리에서 뭔가를 남기고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파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이 부분은 결국 언젠가는 내가 파리에서 영원히 뛸 게 아니라 파리를 거쳐서 언젠가는 더 큰 팀 내지 더 큰 리그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강인 선수가 데뷔했던 스페인 라리가 자체가 프랑스 리그보다 더 큰 무대이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이제는 더 큰 리그, 더 큰 팀으로 가겠다라는 다음 목표를 배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애정을 지난 시즌 내내 기자회견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밝혀왔기 때문에 구단과 감독, 선수 모두의 생각이 같으니 그 어떤 거액의 이적료 제한이 왔다고 하더라도 팀에서는 굳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가볍게 거절을 한 것이죠. 엔리케 감독은 지난 시즌에 스페인 라리가를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강인 선수가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선수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하면서 오른쪽과 왼쪽 윙을 모두 소화하고 또 미드필드 영역, 처진 스트라이커, 가짜 9번까지 가능하다. 기술적인 능력도 있는 것뿐 아니라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향까지 있고 또 성격도 좋고 착하고 정말 재미있는 선수로서 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2024-2025 시즌에도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 남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사진에 소개해드린 대로 현재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비티냐 선수의 능력치가 점점 더 올라오고 무엇보다 엔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비티냐의 포텐이 완전히 터진 것은 물론이고 파비안 루이스가 나폴리에서 파리로 이적해온 이후에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엔리케 감독과 함께하면서 파비안 루이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커리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지난 유로 2024 대회에서도 스페인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로서 우승을 이끄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프랑스 유망주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면서 좀 수비적인 면도 커버해주고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 어떻게 보면 강점이 겹친다고 할 수 있는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가 주전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물론 이강인 선수가 측면 포지션도 볼 수는 있지만 우스만 덴벨레도 있고 또 무아니도 있고 바르콜라까지 있는 현재의 스쿼드 상황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2014-2025 시즌에 확고한 주전 내지 파리가 결코 팔 수 없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물론 이강인 선수만의 강점이 있고 또 어리고 마케팅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는 해도 적정한 수준의 이적료 제한이 계속해서 오고 이강인 선수가 또 결정을 내린다면 충분히 올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꾸준히 이탈리아 클럽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 효과를 누린 이후에는 실력과 또 마케팅 가치 모든 면에서 한국 선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마요르카에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나폴리도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나폴리 공격수 빅토르 오시멘을 가장 강하게 원하는 팀입니다.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도 연결이 됐었고 맨유나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과 연결이 됐지만 현재 맨유는 이미 호일룬을 영입을 한 상태이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최전방 공격수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팀들 역시 자체적인 재정 건정성 규정으로 인해서 오시멘 선수에게 막대한 이적료를 쓰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특히 첼시가 그런 자금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이 좀 어려워졌고 또 그런 가운데 오시멘 선수는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 부진한 성적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올여름 더더욱 이적을 원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노리고 또 클럽 월드컵까지 참가할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제안은 이적료나 연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오시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 역시 오시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현금으로 다 영입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현재 구단 차원에서는 팀 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나폴리에서도 매력을 느낄 만한 선수들을 트레이드 대상, 현금 플러스 트레이드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탈리아 내에서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잔루카 디마르초가 자신의 뉴스 사이트를 통해 소개한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제 공신력이 높은 기자이기 때문에 나폴리 쪽에 파리가 제시하고 있는 선수가 스페인 대표 출신 미드필더인 카를로스 솔레르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활약했던 프랑스 출신 수비수 풀백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노르디 무키엘레 그리고 마요르카에서도 뛰었고 또 한국 대표 선수였던 파리 생제르맹에서 외국인 선수로 분류되는 이강인 선수인데 이 세 명의 선수들 중에서 나폴리가 관심을 갖고 원하고 있는 유일한 선수가 바로 1년 전에 고작 파리에 도착한 2001년생의 어린 선수 이강인 선수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콘테 감독이 지금 나폴리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고 이 부분이 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토트넘 감독을 맡으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면서 정말 잘 지냈고 또 한국 선수의 규율과 또 한국 선수들의 강점과 이런 능력들을 높이 평가한 콘테 감독 역시 이강인 선수의 영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콘테 감독이 오기 전부터도 나폴리는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해왔던 부분이 있겠지만 콘테 감독도 현재 파리에서 선수를 받아온다면 원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는 점은 현재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많은 유럽의 주요 클럽들로부터 원하는 그런 선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자금적으로나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강인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쓸 게 아니라 7천만 유로 정도의 오퍼가 왔다면 그 돈을 그냥 받고 그 돈을 통해서 오시멘 영입에 또 쓰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파리 입장에서 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이 원하는 선수로 알려진 것이 이강인 선수와 양민혁 선수인데요. 양민혁 선수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확보한 그 힌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난 시즌 성적 기준 10위 내의 팀인데 그 중에서도 빅클럽으로 꼽히는 빅6 팀이다. 김병지 강원 대표이사가 얘기한 대로 웨스트햄은 아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당연히 빅클럽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뉴캐슬 역시 현 단계에선
배제되어 있는데 이 팀들 결국엔 빅6에 해당하는 팀들 중에 런던을 연구하는 팀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왔죠.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바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첼시는 아니다. 그러면 빅6 중에 첼시가 아닌 팀 중에 런던 연구하는 팀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좁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고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유출된 과정 속에 조금은 협상에서 난항이 생겼던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조심스럽게 양미혁 선수가 결국 어느 팀으로 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를 원할 수 있는 팀, 일단 기본적으로 7천만 유로, 정말 1,000억이 넘는 대형 오퍼가 가능한 팀 자체는 기본적으로 빅6에 해당하는 팀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즌 성적 기준으로 또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도 예산적으로 분명히 이제 보강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팅 수익과 상업적인 수익이 뒷받침이 되는 팀이어야만 이 정도의 오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팀이라거나 혹은 나가더라도 전통의 강호, 꾸준히 수익이 높던 팀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빅6 안의 팀,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토트넘, 첼시, 맨유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 7천만 유로짜리를 쓸 수 있는 팀으로 보자면 토트넘은 불가능하고 첼시 역시 현재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팀은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맨유인데, 맨시티가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 시절에 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입하고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필포든 선수뿐 아니라 여전히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해당 포지션에 이미 주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천만 유로나 맨시티가 쓰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제안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남는 팀은 아스널, 리버풀, 맨유인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드필드 라인에 꽤 많은 선수들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 포지션을 보강하는데 그 정도의 돈을 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좁힐 수 있는 게 바로 아스널과 맨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강인 선수에 해당하는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인 마르틴 웨데고르가 확고한 자리를 꿰차고 있긴 하지만 카이 하베르츠는 가짜 9번 자리를 오가고 있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 에밀 스미스로우와 파비오 비에이라는 조금은 주전 자리를 경쟁하기에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스미스로우가 오른발잡이, 파비오 비에이라가 왼발잡이니까 결국에는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스널은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필요로 한 명분이 있다. 웨데고르의 대체 자원 내지 로테이션 자원으로 챔피언스리그의 일정이 또 빡빡해졌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사실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온 팀인데, 현재 미드필드 라인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에릭 테나 감독이 아약스 감독 시절에 이미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추진했던 바가 있기도 합니다. 유망주인 한니발 같은 경우 세비야 임대를 다녀왔는데 역시 이번 시즌에도 메뉴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기엔 좀 아쉬운 경기로 보이고 있고, 유망주인 덴고어 역시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대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메이슨 마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강인 선수의 역할과 장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자리를 좀 대신할 수 있는 장기적 후계자이자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고, 또한 맨유의 이런 공미나 중미의 포지션에 왼발잡이 선수가 없다라는 점 역시 맨유야말로 거액을 투자할 수 있고, 맨유가 지금 대체적으로 짐 래드클리프 경이 공동구잔으로 팀을 인수한 이후 전반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효율화의 배경은 선수 영입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7천만 유로를 쓸 수 있었던, 제안을 할 수 있었던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된 에스턴 빌라 역시 실제로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 선수를 원했고, 에메리 감독도 한국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존 맥긴이 지금 왼쪽 측면 미드필더라든지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왼발잡이 선수이긴 하지만 정통형 플레이메이커도 아니고, 틀레망스는 공격적인 패스가 좋긴 하지만 역시나 중미의 성향을 갖고 있고, 로스 바클리를 영입하긴 했지만 이 선수도 중앙 미드필드의 성향인데다가 제이콥 램지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 선수가 자체 육성 선수로서 매각할 경우 장부상의 이득이 가장 높은 선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적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선수단 구성상으로는 에스턴 빌라도 이강인 선수를 노릴 수 있는 팀이긴 한데 7천만 유로를 지를 정도의 자금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진짜 이 오퍼가 사실이라면 맨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준TV가 확보한 이적 시장의 독점 정보에 따르면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시장 가치를 높게 보는 그런 유럽의 빅클럽이 많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닌 경우에도 정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팀 단계에서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이적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금적인 부분들이 꽤 많은 팀들이 어려워하고는 있긴 하지만, 한국 기업 스폰서십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팀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도 사실은 이번 이강인 선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아시아 마케팅, 한국 마케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만약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이적료 제안이 와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과 인기를 대체할 또 다른 한국인 유망주나 한국인 젊은 스타를 영입할 것이다
이적사라는 얘기들이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작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 왜냐하면은 이적할 팀, 또 다시 넣을 선수, 여러 가지 요건들, 금액 등 부분들이 맞물려야 되고, 또 최근까지 유로 대회가 이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격화되지 않았는데요. 이적 시장이 본격화되는 유로 2024가 끝난 이후 시점으로 보자면 이 얘기되던 부분들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고,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는 팀은 또 한국 투어와 한국 기업 스폰서십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쓸 이적료와 연봉 등을 부담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팀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수입한 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재정적인 그런 모델과 플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은 아마도 유로 대회가 끝난 이후에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 여름이 아니라도 클럽 월드컵 참가에 대한 이강인 선수의 의지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 내년 여름에는 다시금 굉장히 강하게 이강인 선수가 더 큰 리그, 더 큰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여름에 이강인 선수가 당장 1년 만에 파리를 옮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제안과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의 신빙성과 팩트체크, 그리고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를 통해서 이적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궁금증 팩트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한국인 유럽파의 탄생,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들의 이적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